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서울 현충원으로 달려가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1년 만에 아버지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백규정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윤석열 박근혜 전현직 대통령이 손을 맞잡은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윤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카타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동작종 네. 서울 현충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네. 추도식에 깜짝 참석했습니다. 뭐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네. 그리고 대통령실, 그러니까 여권 인사들이 총 출동한 것 같네요. 네. 어떤 분들이 왔습니까? 지금 그 당에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예. 그 다음에 윤재옥 그 원내대표, 김기현 당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 예, 다 왔네요. 뭐. 국힘의 그 영향력 있는 실세 의원들이 모두 출동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강승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나 김은혜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실장 등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 가셨지만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여권, 범정부적인 이런 형태의 인사들이 모두 오늘 참석을 해서 예.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년 추모 행사에 모두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수사를 했죠. 박정희 뭐 직함이 그랬으니까 이제 했겠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협이라든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위로 겸 격려 이런 얘기를 오늘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좀 참석을 한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오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참 좋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하면 된다 이런 기치로 이 국민을 모아서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뤄냈다라는 등.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철강, 발전, 그다음에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 이런 번영을 누려왔다 이렇게 하고요.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라고도 이렇게 오늘 아주 최고의 찬사를 할까요? 찬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92개국 정상들을 만났는데 네네. 만날 때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공부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많이 알려진 거지만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그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대통령들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어떤 그 설파를 외국 정상들에게 해서 지금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개량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취임하신 지 불과 이제 2년여 만에 92개국 정상에게 당신네 나라가 경제적인 중흥이나 기반을 일으키려면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해라. 이렇게 지금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외국 정상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물론 뭐 교수님도 이제 기자 언론인 출신이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뭐랄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아, 그럼요. 뭐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뭐 유신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가 이 칭송이나 찬양을 받느냐면 그 당시 경부선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자를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그때 얼마나 야권이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그 경부 고속도로를
이 개통시킨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화 발전이 엄청나게 근도화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데 그게 대동맥이 된 거예요. 대동맥이 된 거죠. 산업화에. 네. 도로는 산업의 역군이고 이 혈관이거든요. 예. 그 혈관을 막아놔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면 된다는 기치 아래 밀어붙이는 어떤 뚝심 그런 걸로 해서 이 군의정신과 이제 결합된 그런 어떤 산업화의 발전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기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인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 뭐 공이 사람이니까. 네. 공이 훨씬 많다. 그렇죠. 공간을 그러니까, 따졌을 때 예. 공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예, 그 점을 높이 평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이겨냈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훌륭하게 극복해내지 않겠느냐. 극복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코너에 조금 몰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네. 좀 화답을 했다고 봐야겠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수사한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번째 만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제 위로나 지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 지금 전국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 긍정평가에 배가 넘는 부정평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가장 큰 일이 내년 4월 10일 총선입니다. 예, 5개월 정도뿐이 네, 이제 네.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렇죠. 1개월 앞부터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예. 컷오프 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망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차에 레임덕이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아마 정치 컨설팅이나 분석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예, 그게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강서구청장 선거 보선. 결론입니다. 이 보선 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곡 같은 데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승리를 했던 지역이란 말이죠. 예, 앞섰죠. 그리고 보통 7, 8% 내가 지금 17%가 넘는 17.15% 정도의 이 격차로 패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무당층하고 중도층이 상당히 등을 돌렸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위로하고 지지를 하면서도 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또 칭송이나 찬양을 하는 이 계기는 결국은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그렇다고 그러냐면 봐야죠. 나머지 국정 수행을 위해서 국회가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예, 어떤 더 정책도 어려워지죠.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권이나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염두에는 내년 4월 10일 총선이 머릿속에 굉장히 크게 화두로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면 우익 보수층의 총 어떤 집결을 뜻하는 메시지나 시그널을 던졌다고 보거든요. 보수 대통합이죠. 그렇습니다. 그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보수 대통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그 정치 컨설팅 분석을 보면 강서구청 보선에 어떤 맹점이 있었냐면요. 여권의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30%의 지지층이 약 10% 내가 투표장에 안 가버렸다는 분석이 안 있습니다. 갔죠. 예.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아니 좀 잘하지. 그리고 김태우 이제 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라기보담도 뭔가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런 부분에 어떤 맹점이 있었는데 그 점도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네. 구속을 시켜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라는 게 다들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영장 하지 기각돼 못하지 버리니까 에이 하고 안 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인 여권의 지지층 10% 정도가 투표장에 안 갔다는 이 정치 컨설팅 분석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보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TK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TK, TK는 뭐 뭐 마찬가지. 확고하게 이 보수 정권을 지지를 했는데 최근에 TK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갤럽 조사도 보면은 부정평가가 48로 긍정 45를 넘어버렸고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긍정
평가가 49.1로 50% 아래로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건 아주 위기 신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K 이제 대구 경북은 사실은 그 보수 대통합의 가장 정점에 있는 네.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PK 그 부울경인데 문제는 대구 경북에서 표심이 등을 돌리는 지금 경향이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여기 영향력에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게 지금 작용하고 지금 있습니다. 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를 했던 2030들의 대구 경북 TK 표심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렇다고 부분이거든요. 봐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그 정치 컨설팅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딜레마라고 제가 이 앞에 방송에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이게 이제 신당을 창당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지지표를 깎아먹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분석을 보면은 이 대구 경북을 포함한 PK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쪽에 2030 이 여권 소위 국힘의 지지표가 상당히 지금 신당 창당을 하는 이준석이나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예. 이런 거기 때문에 과연 국힘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할 것인지 그런 게 딜레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저런 점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4주기 마침 네. 이 추도식을 맞아서 상경했기 때문에 여권이 전부 총출동해가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보수가 손을 맞잡고 그렇습니다. 총선에 나가자 그런 메시지를 지금 국민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엊그저께 네. 또 4대강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4대강 거기 또 현장도 방문해서 야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총선을 앞두고 움직이시는 거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앉아갖고 계속 정치적 메시지를 내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뭐 대리전은 아니지만 총선 지원 대결도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 교수님의 분석이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선이라든가 또 리얼미터나 각종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상승세가 지금 없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일부 정치 그 지형 쪽에서는 김기현 대표도 여기에 참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기 체제로 출범을 했고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분이 지금 일성을 터뜨린 게 의원들이 모두 7명 정도의 그 혁신위원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가장 먼저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 노역을 참배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통합이라는 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통합. 예, 그래서 통합을 앞세웠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물론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뭐 MB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보수 대통합을 해야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 의식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들이 다소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 대통합의 선두에 선다라고 하면 지금 여권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의식한 그런 행보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활발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말씀하신 인요한 혁신위원장 여러 면에서 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도 기대를 모으고 있고 본인도 내 얼굴 자체가 변호의 삭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내려놔야 한다. 네. 희생 없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개혁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낙동강 세력은 좀 뒷전으로 물러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인가 그렇죠. 되는데 네. 33명만 비영남권이고 나머지 78명은 65명인가 제가 78명인 것 같아요. 78명인가. 네. 그러면은 다 영남권이에요. 네. 결국은
이 변화라는 것도 결국은 그동안에 뭐 공천의 물갈이율이 보통 30% 40%는 그렇죠. 됐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영남권에서 많은 물갈이 그런 것이 이루어져고 경우에 따라서는 험지 출마도 거기 다선 중진 의원들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선배들 거기서 오래 했던 분들이 좀 희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앞장서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람인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권영진 대구시장, 유영하 변호사 일종의 뭐 친박 세력이랄까요? 친박 세력. 이런 사람들이 또 호시탐탐 또 대구를 노리고 있어서 사실은 대구가 안정화를 찾아갖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물갈이를 하다 보면 그게 또 갈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대구 영남이라든가 BK를 물갈이하는 뭐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런 게 좀 딜레마는 딜레마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역할을 탁 해갖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면은 물갈이 해도 끽소리 못 오는 거 아닌가. 그 일성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친박을 홍보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을 홍보해서 이 선거에 뛰어들거나 정치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보냈거든요. 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정치에는 재련하겠다. 네. 나를 팔지 말라 네. 그런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통합이나 그 TK 지역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 효과가 그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야, 그럼요. 2030, 40 정도는 몰라도 적어도 40대 후반부터 60, 70, 80대, 50대까지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그 지침을 내리는 형태가 되는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TK 지역 같은 데는 뭐 삼선을 포함해서 78명의 지금 국힘의원이 TK, PK,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지금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이 공천 룰이라든가 그다음에 혁신 방안을 내서 이 컷오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선별하고 구별할 것인지가 좀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전선은 이제 좀 내려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받는 게 네. TK나 그다음에 PK 부울경은 사실 거의 기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무당파의 또 수도권의 그 변화나 민심을 얻으려면 먼저 TK부터 상당한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비판도 있었지만 부산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기만 꽂으면 되는 해운대 갑을 떠나서 험지로 출마하겠다 스스로 자원했단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 일부 국회의원들, 국힘 의원들이 그거는 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정치고 대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어떤 모양을 주는 건 본인이 충분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곳을 벗어나서 현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 국힘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각오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이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의원들이 지금 세대 교체라든가 물갈이론이 나오니까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은 예.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도 아마 그런 국회의원들을 비판을 하고 예. 쇄신과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서 뭔가 국민들로부터 신선한 이미지를 주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주는 계기가 내년 4월 10일 총선의 공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100% 우리 네. 백 교수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추도식을 계기로 해서 손을 잡았습니다만은 네. 정말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같이 보수 대통합의 손을 잡고 손만 잡으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희생의 정신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충원이 되면서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네. 그래야 내년 총선에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국힘이 변화와 혁신을 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현장에 2,000여 명이 지금 갔다고 보도됐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적인 대화를 꽤 오래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보수 정부, 보수 정권에 대한 그런 뒷받침을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도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했다는 그런 그 전달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큰 힘이 될 겁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